윤석열 후보 측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황을 모실 수 없다. 정말 할 만큼 다 했지 않냐. 국민적 피로도가 한계치다. 윤 후보는 여기저기서 훈수둔 상황을 괴로워한다. 라는 일각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 또한 그 일각의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수싸움들이 사방팔방에서 화살이 날아드는 느낌이에요. 저를 향해 날아드는 건 아니겠지만 이 상황을 향해서. 자, 전주혜 의원님. 네. 당 지도부로서. 제 지도부는 아닙니다. 원내 대변인으로서. 예. 이 상황을 해결한다면 지금 당이 완전히 손 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당이 뭐 노력하는 거나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해결하실 문제죠. 그렇습니까? 예, 그거를 제3자가 뭐 이렇게 말을 전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오히려 두 분이 직접 나서서 소통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선대위는 12월 6일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족을 할 예정이기 네.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뭐 예상되는 수수는 뭐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또 지난 월요일에 그 상임위원장 선대위원장을 두 분을 또 공식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의 합류에 따라서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발표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좀 적당한 시기에 좀 그렇게 또 김종인 위원장님이 12월 그 6일 그 선대위 발족 전에 뭐 합류하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분의 아무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김종인 위원장님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또 승리의 경험도 있으시고 뭐 어떠한 그런 경험이나 또한 뭐 전략적인 분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그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선대위는 후보 중심으로 또 꾸려져야 되는 후보가 오히려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두 분이 직접 소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에 후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명의 카드가 더 발표되긴 했습니다. 바로 경선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후보를 선대위에 영입하겠다라고 후보가 밝혔습니다. 어제 예비 경선 경쟁자 7명과 오찬했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3명의 후보는 불참을 했죠.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전 지사를 정책본부장으로 하려고 한다. 임명하려고 한다. 그러자 오찬 참석자들은 다 같이 적임자다라고 찬성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책본부장, 원희룡 전 지사를 정책본부장, 원희룡 제주지사, 박정아 제주부지사 이렇게 러닝메이트였잖아요. 저 정책본부장은 어떤 거고 원 전 지사는 합류를 합니까? 뭐 일단 저도 보도만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원희룡 전 후보는 후보가 누가 결정이 되든 간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본부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지금 선거에 있어서 이념적인 싸움도 있지만은 이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국가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을 건가 이런 건데 원 지사가 3선의 국회의원 경력도 있죠. 재선의 제주지사 경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정책을 다듬으면서 국민들한테 이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는데 저는 적임자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본부장.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기자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위원장급이 아니라 살짝 약간 본부장. 뭐 그런 지적도 있던데. 글쎄요, 약간 조금 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게 뭐 금태섭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윤희숙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권경의 변호사 얘기도 나오는데 같이 경선을 했던 대선 후보 경선을 같이 했던
주자에게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본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연 본부장이란 직위가 어울리냐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구상하는 것처럼 각각의 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권한을 주고 각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책이든 직능이든 홍보든 미디어든 이런 분야들을 어떤 뭐 한 사람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한다 그러면 또 원희룡 전 지사에게 아예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중요하죠. 공약 싸움이라는 게 앞으로 뭐 지금까지보다 더 치열하게 진행될 텐데, 그런 점에서 맡기지 않을 수는 맡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권한과 그다음에 그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주느냐, 저는 결국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윤 후보를 돕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은 홍준표 후보가 누가 가장 싫으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어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청년들이 좀 재기발랄 혹은 직구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일 싫으세요? 1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번 이재명 후보, 3번 윤석열 후보, 4번 전부 다. 자, 그러자 홍준표 후보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이재명, 딱 이재명 후보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된 건 내심 윤석열 후보라고 답할 것 같은데 예상을 깨고 이재명 후보다라고 답했기 때문에 기사가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님,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사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습니다. 누가 제일 밉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를 꼽지 않았을까. 아, 여기에 질문이 그런 누가 제일 밉냐? 그치,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 미울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싫을 수는 있어도. 상대 후보였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누가 예. 가장 밉냐 했을 때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전용기 재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 싫어하셨죠. 그리고 상대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일 싫은 분은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다. 예. 윤석열 후보 좋아합니까? 윤석열 후보도 충분히 러닝 메이트로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싫어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 보셨잖아요. 아주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전용기 의원 생각은 어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 총선 승리를 이끌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중립에 있으신 분들께 매력적인 어필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제의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좀 들어보니까 만약에 저기 불발되면 충분히 이쪽을 모셔올 수도 있다라는 여지도 또 한번 개인적으로 듣게 됩니다.